네, 요거는 됐고, 제 캐릭터 갖다 놨나요? 혹시? 네, 그 캐릭터 이름을 그냥 에너미 이렇게 합시다. 에너미. 예, 에너미 위치가 대략적으로 5,0.2라고 하자고, 그냥 이렇게 딱 잘라서 5,0 하자 그냥. 5,0 네? 5,0.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저 에너미가 처음부터 이렇게 뭐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없다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쭉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 헬스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없다가 에너미가 딱 생겨날 때, 자, 이렇게 붙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의 위치가 서로 달라요, 그죠? UI는 이제 캔버스 영역 안에 있고, 에너미는 3D 공간 안에 월드 좌표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월드 공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그죠? 서로 다른 그 좌표 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UI는 캔버스에 붙어야 되고, 에너미는 월드에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에너미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애라고 쳤을 때 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려면은 에너미의 위치에 따라서 요 HP 바의 위치가 변경이 돼야 돼,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월드 좌표를 어떤 좌표로, 캔버스 좌표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캔버스 좌표를 월드 좌표로 또 변환하는 이런 처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을 좀 잘 해보면 에너미랑 HP 바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게임 메인이 에너미를 만들면서 시작을 하겠죠, 그죠? 마치 총알 만들듯이, 그죠? 그러려면 에너미가 프리페파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에너미를 하나 만들고, 자, 그리고 에너미를 잠깐 다시 키고요. 자, 에너미에다 에너미를 붙여주고, 그리고 얘를 프리페파 시키자고요. 자, 폴더를 하나 만들고, 자, 이름은 프리펩스라고 하고요. 자, 에너미를 프리페파 먼저 시키고요. 시킬 때도 이거 포지션을 이렇게 0으로 먼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이제 뭐 특별한 상황이 있기는 해요. 이 프리펩 자체에 포지션이나 아니면 그 회전 값이나 아니면 요 스케일 값이 프리펩 만들어질 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해. 뭐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어떤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가 만들어질 때 해당 그 캐릭터의 뭐 왼쪽이나 오른쪽 손에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딱 붙었을 때 그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전값도 들어가고 위치값도 들어가서 해당 손에 딱 붙었을 때 진짜로 딱 잡고 있는 위치에 포함되어야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000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000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에너미는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에너미는 제거를 해주시고, 자, 다시 HB 바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UI 헬스바 스크립트를 이렇게 UI 헬스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자, 요 UI 헬스바에 UI 헬스바를 붙여주고, 자, 그 다음에 얘도 프리팹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자고요. 그리고 위치 포지션 값도 00으로 바꿔주자고. 이렇게요. 00.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UI 헬스바는 필요가 없겠죠, 그죠? 붙어 있는 애는 이제 프리팹으로 만들었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얘도 이제 이렇게 제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게임 메인에서 손으로 해보자면 에너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UI 헬스바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UI 헬스바가 지금 이렇게 겹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여기에서 위로 얘가 대략 뭐 한 이렇게 올라와야 돼. 이렇게 구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에너미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딱 만들어 줘야 돼.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캐릭터에 요 UI 헬스바가 붙어야 되는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애는 이 위에 붙어야 되고, 조금 이제 이렇게 큰 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붙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UI 헬스바가 붙는 위치가 캐릭터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프리팹을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에너미를, 물론 이제 이 에너미를 더블 클릭해서 이 프리팹 모드로 들어온 다음에 이 프리팹 모드에서 이제 빈 오브젝트 같은 걸 만들어서 UI 헬스바가 있는 위치를 지정해도 좋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른 방법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에너미를 월드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에너미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는 뭐죠? 얘는 프리팹에서 나온 그 인스턴스죠, 그죠? 프리팹에서 나온 인스턴스.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프리팹을 변경해서 프리팹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프리팹으로부터 생성된 프리팹 인스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클론된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요 안에서 프리팹 모드에서 변경해서 링크되어 있는 애들, 그러니까 클론되어 있는 애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변경시켰었는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요 프리팹 인스턴스를 변경해서 변경된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할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적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에너미에다가 우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create empty를 누른 다음에, 자, 이름을 HP 포인트 이렇게 합시다. HP 포인트. 그래서 HP 포인트를 살짝 위로 올려주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아이콘을 하나 쓸까요? 아이콘이 잘 안 보이면 여기 화살표를 누르고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위치가 적당한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이제 월드상에서 보면은, 자,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기지모가 있죠, 그죠? 여기요. 자, 기지모스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포인트가 보여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월드상의 요 HP 포인트, 월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HP 포인트의 로컬 포지션은 얘가 이제 로컬 포지션이죠, 그죠?
월드 포지션을 알리면 어떻게 돼요? 얘를 밖으로 꺼내 보면 되죠, 그죠? 이렇게요. 지금은 같죠, 그죠? 어찌됐건 로컬 포인트가 아니라 이 월드 포인트 좌표를 뭘로 변환해야 돼요? UI 상의 캔버스 좌표로 변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 좌표랑은 또 다른 게 스크린 좌표의 영영은 어디였어요? 여기가 영영이었죠, 그죠? 근데 UI 상의 영영은 어디였어요? 여기가 영영이었죠, 그죠?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캔버스 상의 좌표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손으로 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헬스바가 이 캔버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캔버스 얘의 좌표가 어디로부터 온? 월드상의 여기로부터 온, 그죠? 그 좌표로 이렇게 딱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헬스바는 제거를 하고, 자, 이제 에너미 쪽을 보면은, 잘 보면 에너미는 이제 프리팹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밑에 HB 포인트는 원래 없었던 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에너미를 한번 딱 눌러보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오버라이드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눌러주면, 이제 뭐가 변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HB 포인트가 지금 변했다. 요거 적용할래? 프리팹에 적용할래? 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플라이 올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어플라이 올도 있고, 지금 변한 거 하나만 또 어플라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거를 눌러주면은 이게 뭐 변한 게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전부 다 프리팹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플라이 올을 눌러주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것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어플라이 올 눌러서 적용을 합시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했죠, 그죠? 그리고 에너미 프리팹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요 프리팹 모드에서 이렇게 HB 포인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반대로 한 거죠, 그죠? 원래는 프리팹 모드에서 변경한 걸 프리팹 인스턴스에 적용을 했는데, 프리팹 인스턴스에서 변경 사항을 프리팹에 적용을 한 거죠, 그죠? 됐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합시다. 제거를 하고, 게임 메인에서 이제 에너미 만드는 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에너미 만들 때는 프리팹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에너미를 만드는, 자, 프라이빗 with create 에너미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인스탄테이트 하면 되고, 지오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오의 위치가 아까 대충 마이너스 5, 0,0이었나요? 0.2, 대충 마이너스 5였나? 5였나? 이 정도였죠, 그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에너미를 호출을 해봐서 실제로 에너미가 잘 아까 그 위치에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자, 에너미를 넣어주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고, 자, 여기에 잘 나오네요, 그죠? 가이드에 대충 비슷한 위치에 나왔어요, 그죠? 얘가 5,0.2 정도였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초기의 위치를 맞춰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리팹 인스턴스 센터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HB 바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HB 바를 만들어줄 건데, 얘도 프리팹으로 있죠, 그죠? 자,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에 UI 헬스바 프리팹. 자, 그리고 얘도 같이 만들어줄 되죠, 그죠? 근데 얘는 에너미를 만드는 그 과정이기는 한데, 에너미를 만드는 게 아니죠. 얘는 또 헬스바를 만드는 거지, 그지? 그래서 private void create health UI 헬스 바 이렇게 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자, 붙여놓으면 되고, 자, 얘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UI 프리팹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에너미를 주석을 하고 디스점 크레이트 UI 헬스바를 호출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인스탄테이트 하게 되면, 그래서 UI 헬스바를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들었을 때 프리팹 넣어주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UI 헬스바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캔버스로 안 들어와 있죠, 그죠?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월드로 들어왔다가 우리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요 인스탄테이트 쪽에 보면은 F12 눌러보면 오버로딩 돼 있는 메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이 중에서 이렇게 페어런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페어런트를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페어런트 쪽에 보면은 페어런트가 트랜스폼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가 넣어줘야 돼요? 캔버스에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캔버스도 얘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퍼블릭 캔버스 캔버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요 캔버스는 이미 요 UI 게임이 캔버스예요, 그죠? 그렇게 만들었죠, 그죠? 이게 UI 게임이 이미 캔버스야. 그래서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지. 이게 UI 게임이 캔버스란 말이야, 지금. 얘가 애초에, 그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캔버스를 만들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지금 당장 캔버스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캔버스를 그냥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캔버스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캔버스라는 거는 이제 요 UI 게임이 붙어 있는 컴포넌트의 캔버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캔버스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면, 같은 캔버스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get 컴포넌트를 계속 하는 건 별로 안 좋겠지. get 컴포넌트를 한다는 얘기는 해당 타입의 개체를 계속 찾는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쪽에서 한 번만 이렇게 해주고, 캔버스가 필요하니까 프레임이 캔버스에 캔버스가 되고, 자, 여기에서 한 번만 이렇게 찾아놓고, 그리고 이거 계속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캔버스가 필요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인스턴테이터 할 때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프리팹만 집어넣었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컴마를 이렇게 찍어 보면은 뒤쪽에 트랜스폼 매개변수가 있죠. 클론 더 오브젝트 오리지널 and return the clone. 페어런트는 parent that will be assigned to new object. 그러니까 페어런트가 누가 되면 돼요? 캔버스의 트랜스폼이 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고 한번 실행을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요 헬스바가 이렇게 UI 게임 안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위치가 000이니까 000이 이제 위치가 캔버스 위치 000은 중앙이잖아요, 그죠? 중앙으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에너미도 만들고 헬스도 만들어서 서로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고 됐죠? 잘 생성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해야 될 게 그 다음에는 이제 요 포인트를 이제 스크린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캔버스의 위치로 변경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요 미리 만들어 놨어요, 유니티에서. 렉트 트랜스폼 유틸리티라는 클래스를 잘 보면은 렉트 트랜스폼 유틸리티 임플리먼트 UI 모듈 카메라네. 카메라 렉트 트랜스폼의 유틸리티 스크린 포인트 투 렉트 트랜스폼 유틸리티 왜 다 안 나오는 것 같지? 렉트 트랜스폼 일단 찍어 봅시다. 얘 좀 얘가 아닌가? 유니티 엔진의 렉트 트랜스폼의 유틸리티 렉트 트랜스폼 유틸리티 헬스바 일단 밖으로 빼내자. 얘네들을 에너미를 만든 걸 에너미 개체를 일단 메인이 알아야 되니까 private 에너미 이렇게 하나 빼고, 그리고 자 private UI 헬스바에 UI 헬스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빼내고 에너미가 만들어졌다면 this.에너미의 geo의 get component 에너미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this.healthbar 이렇게 해서 geo의 get component의 healthbar 이렇게 해서 일단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요 두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은 여기에 디버그.로고 포맷하고 this.enemy랑 this.ui 헬스바가 이게 잘 들어왔겠죠, 그죠?
개체가 그냥 출력이 될 거고, 여기에서 아까 했던 그 렉트 트랜스폼 유틸리티라는 클래스에 점 찍어보면 옮겨갔나? 있잖아 여기, 그치? 월드 투 스크린 포인트. 근데 왜 얘는 API 안 나왔을까? 얘가 옮겨갔나? 카메라로? 아닌데? 있잖아. 렉트 트랜스폼 유틸리티 월드 투 스크린 포인트. 그치? 티아널스. 네, 요 렉트 트랜스폼 유틸리에 보면은 월드 투 스크린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원했던 거죠, 그죠? 월드의 좌표를 스크린 포인트로 변경하고 싶다. 요거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요 스크린 포인트 투 로컬 포인트 인 렉트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치는 거지. 첫 번째는 스크린 포인트로 변경하고, 해당 스크린 포인트를 캔버스 안에 좌표로 변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건데, 이 스크린 포인트 투 로컬 포인트 인 렉탱글, 그러니까 월드 포인트를 스크린 포인트로 변경하고, 스크린 포인트를 어디? 캔버스 안에 있는 포인트로 변경하겠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먼저 월드 포인트가 스크린 포인트가 돼야 되니까 반원 타입이 뭐죠? 벡터 2죠. 벡터 2에 스크린 포인트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열어보면은 카메라가 들어가고 월드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카메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메인 카메라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죠? 여기요. 그리고 이제 이 월드 포인트는 아까 그 몬스터에 붙어 있는 그 UI 그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메인 카메라를 가져오는 방법은 카메라에 메인 이렇게 하면 가져오겠죠, 그죠? 그리고 메인이 지금 게임 오브젝트인가 카메라죠, 그죠? 카메라, 그리고 콤마 찍고 this.enemy에 뭐죠? UI 안 만들었군요,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주석을 해놓고 에너미 쪽으로 가서 어사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퍼블릭 트랜스폼의 AGP 포인트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죠? 스타트도 지우고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에너미 프리팹, 자 프리팹 모드로 들어와서 저 HB 포인트를 끌어다가 어사인을 해주고, 그리고 뒤로 와서 자, 코드를 다시 작성을 하자고요. 여기였죠, 그죠? 그래서 카메라를 집어넣고, 자 여기는 HP 포인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트랜스폼이니까 이 안에 벡터 3가 들어가야 되니까 포지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미가 가지고 있는 HB 포인트의 위치를 어디로 변경하겠다? 뭘로? 스크린 포인트로 변경하겠다 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까 스크린 포인트를 다시 그 렉탱글 포인트로 또 변경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서로 다르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요 스크린 포인트 투 로컬 포인트
in rectangle을 사용을 해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잘 보면은 또 이렇게 아웃맥의 변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 아웃키워드를 사용을 하면은 아웃맥의 변수 한정자. 근데 이건 봤잖아, 그지? 굳이 또 이거 안 봐도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요 렉트 트랜스폼, 요 렉트 트랜스폼이 어디로? 그러니까 스크린 포인트를 로컬 포인트로 변경하겠다. 그죠? 어디에 있는 인 렉트앵글 안에 있는 로컬 포인트로 변경하겠다. 캔버스를 찍어보면 얘가 렉트 트랜스폼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렉트 트랜스폼에 뭘로 변경하겠다? 로컬 포인트로 변경하겠다. 로컬 포인트라는 거는 요 안에 요 위치로 변경하겠다라는 거지. 요 안에 얘 위치로 변경하겠다라는 거지, 그지? 예.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요 렉트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렉트 트랜스폼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꼭 캔버스가 아니어도, 그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UI 게임이 캔버스고 UI 게임이 HB바를 관리하니까 UI 게임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거지, 그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캔버스가 되는 거고, 캔버스에 붙어 있는 누가 되는 거죠? 렉트 트랜스폼이 되는 거죠. 얘가 첫 번째 얘가. 왜냐면 그 캔버스는 누구니까? 얘는 UI 게임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맥개 변수는 이제 요 캔버스가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이름도 스크린 포인트네요, 그죠? 방금 우리가 구했죠, 그죠? 월드 포인트를 스크린 포인트로 변경했죠, 그죠? 그러면 개거고. 카메라는 우리 한 대밖에 없죠, 그죠? 메인 카메라죠, 그죠? 자, 1, 2, 3 매개 변수 다 알았네, 그죠? 네, 마지막 거만 좀 살펴봐야 되겠네, 그죠? 마지막 거는 아웃 매개 변수 한정자를 사용을 해서 아까 봤던 그 메서드에서 뭔가를 처리를 하면은 어떻게 해주겠다? 얘가 요 메서드에서 처리한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겠다, 그죠? 이거 밖으로 뽑아져 나와서 사용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로컬 포인트는 이제 실제 뭘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벡터 2로 되어 있는 요 로컬 포인트가 뭘 의미하는 거지? 요걸 의미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HB 바를 어느 위치로 이동시켜야 되냐면, 얘가 최종 그 타겟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지? 좋습니다. 꺼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해보자고요. 트랜스폼을 구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또 하나 더 봐야 되겠다. 뭐 봐야 되냐면 이것도 봐야 돼요. 보이죠, 그죠? 그래서 스크린 포인트 투 로컬 포지션인 렉탱글이 true와 false를 반환한단 말이야, 그지? 잘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얘기야, 그지? 왜냐면 얘도 영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해당 포지션이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변경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true와 false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true와 false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 요거에 스크린 포인트 to 로컬 포인트 렉탱글 요거라면은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지? 변경될 수 있다면 그 안에 좌표로 변경될 수 있다면 요 안에서 어떻게 해주겠다? 요 헬스 바의 위치를 변경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위치를 이동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헬스바의 위치를 어디로 이동? 이 마지막 매개 변수인 요 로컬 포지션으로 이동하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로컬 포지션이 캔버스 안에 변환된, 그러니까 위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 매개 변수를 좀 넣어 볼까요? 인자를 렉트가 들어가니까 이 렉트는 디스점 캔버스 구해놨죠, 그죠? 캔버스에 렉트 트랜스폼이 되겠지, 그지? 여기서 트랜스폼 하지 말고 get 컴포넌트에 렉트 트랜스폼 하면은 렉트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좀 너무 길어지니까 얘를 렉트 트랜스폼 캔버스에 렉트 트랜스폼 이렇게 해서 그냥 넣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크린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그 에너미 HB 포인트 월드 좌표에 있는 걸 스크린 포인트로 변경한 거니까 여기다 넣어주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카메라는 카메라에 메인이 들어가면 되고 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는 이제 아웃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웃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면은 매개 변수 한정자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요 안에서 작업된 내용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우리의 변수로 담긴다고 했어요, 그죠? 마치 그 레이캐스트 히트 같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변수 정의를 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넘어오는 타입을 보면은 벡터 2네요, 그죠? 그리고 이름이 로컬 포인트네요, 그죠? 벡터 2의 로컬 포인트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웃 한정자를 작성을 하고 키워드를 작성을 하고 로컬 포인트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좀 길죠? 좀 길어. 그래서 다시 잘 보면은 해당 스크린 포인트를 로컬 포인트로 변경하겠다. 어디에 있는 이 렉트앵글 안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 메서드에서 연산한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돌려주겠다 이제 여기로 이렇게 돌려주겠다.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 얘가 여기로 간다. 여기로 간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지금 요거 자체가 true와 false를 반환하니까 만약에 변환이 가능하다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뭘 사용할 수 있어요? 로컬 포인트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걔가 이제 결국 뭐예요? 걔가 이제 결국에는 요 포인트가 요걸로 변환되고 요게 요 안에 들어간 실제 그 위치가 되겠지, 그죠? 그럼 다 했어 이제. 그러면 끝난 거죠, 뭐, 그죠? 우리의 원래 요 HP 바 요거죠, 그죠? dis.ui HP 바에 트랜스폼에 로컬 포지션을 바꾼 그러니까 로컬 포인트로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로컬 위치를 로컬 포인트로 이동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지. 그죠? 되게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메서드를? 그죠? 이거 API를 안 봐도 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 놨어. 매개 변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단한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잘 된 것 같긴 한데 얘 위치가 지금 어딨냐, 위치가 지금 좀 이상한데요. 그죠? 얘 지금 뭔가 이상하다. 나 뭐 잘못했지? HB 바의 트랜스폼 로컬 포지션, 요 HB 바에 겟 컴포넌트에서 렉트 트랜스폼을 이렇게 가져옵시다. 렉트 트랜스폼. 그리고 요 안에 로컬 포지션을 집어넣어 보자고. 오케이. 같은 로컬 포지션일 텐데, HB 바를 움직여야 되니까,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실행을 해보고, 위치가 이상하네. 마이너스 955. 그래, 맞아. 요 방법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방법은 요 메인 카메라가 아닐 때 사용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UI를 카메라 한 대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카메라 한 대로 월드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UI도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API 쪽에 보면은, 매뉴얼 쪽에 보면 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렌더 모드가 오버레이. 그래서 카메라 한 대로 월드를 그리고 그 위에 동일한 카메라로 이렇게 UI를 그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밑에 보면은 요 스크린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요 스크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잘 보면은 해당 UI를 렌더링하는 카메라가 별도로 있어. 그지? 그래서 이때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방법은 일단 코드를 잘 짜놨으니까 환경 구성을 다시 해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오버레이 카메라로 작동하는 코드를 다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치? 이왕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카메라의 메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UI를 그리는 UI 카메라를 사용하겠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코드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메인 카메라가 있죠, 그죠? 이 메인 카메라를 컨트롤 D 해서 복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두 개 두고 하는 방법. 카메라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 그치? 어떤 카메라는 이펙트만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카메라는 캐릭터만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카메라는 UI만 보여줄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이거 이름을 이렇게 UI 카메라 이렇게 변경을 하세요. 됐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메인 카메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메인 카메라면 안 되고, 자, 눌러서 언태그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UI 카메라가 설정이 된 애들은 나중에 또 쓸 일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애드 태그를 해서 태그를 UI 카메라, 저는 이렇게 붙이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띄어쓰기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얘네들.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다 붙여서 UI 카메라 이렇게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UI 카메라에 선택하고, 자, 태그를 UI 카메라로 변경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요 그 클리어 플래그스 눌러 보시면 밑에 뎁스 온리라는 게 있어요. 뎁스 온리 보이죠? 요거 뎁스 온리를 눌러 주시고, 그리고 컬링 마스크 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해당 레이어에 있는 애들을 렌더링 하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면 이렇게 레이어라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레이어 설정을 통해 갖고 해당 카메라가 렌더링 할 개체와 렌더링 안 할 개체들을 분리해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이걸 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디폴트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폴트가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 카메라에서 디폴트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은 다 렌더링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카메라의 용도는 뭐예요? UI만 렌더링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 선택해서 자, Nothing 선택하면 이렇게 다 꺼져요, 그죠? 그리고 UI만 체크해서 UI만 렌더링 하겠다. UI 레이어를 가진 오브젝트들만 렌더링을 하겠다라고 변경을 하고요. 이렇게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뎁스 온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카메라에도 보면은 이제 소팅 오더 같은 그 렌더링 오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마다 이런 뎁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뎁스요. 보이죠? 그래서 메인 카메라 찍어 보면은 메인 카메라도 이렇게 뎁스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요 컬링 마스크를 선택을 해보면 얘도 그냥 다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 UI 렌더링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UI는 꺼줘야 되겠죠, 그죠? 자, UI는 꺼주고, 자, 그래서 메인 카메라의 뎁스를 살펴보면 메인 카메라가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그죠? 그럼 이제 UI 카메라는 그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최소한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겠지, 이제. 그래서 얘는 그냥 1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설정을 해야 될 게 요 캔버스를 선택을 해보면 아까 그 렌더 모드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죠? 렌더 모드요. 자, 렌더 모드를 선택을 하면은 그동안 요 오버레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오버레이는 카메라 한 대 갖다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를 눌러보면 이렇게 렌더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필드가 생겨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요 UI 카메라를 쏙 넣어주면 자, 카메라가 더블 클릭해보면 카메라 보이죠, 그죠?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딱 영역이 어떻게 돼요? 요 영역으로 싹 맞춰지죠, 그죠? 나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카메라만 그냥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그죠?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 UI 게임 캔버스를 보면은 이 오른쪽 상단에 레이어가 이렇게 UI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죠? 만약에 설정이 안 돼 있다면은 설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UI 레이어에 있는 애들만 그리기로 했으니까 UI에서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코드로 돌아와서 아까 여기 메인 카메라를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메인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UI 카메라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 방법은 요 캔버스에 일단 캔버스에 렌더 모드가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일 경우에요. 캔버스에 렌더 모드가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일 경우, 여기서부터 요 코드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버레이를 사용할 때 코드는 이거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서 특성에 맞게,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요걸 사용해도 되고, 이제 오버레이를 사용할 때는 이제 코드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걸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 카메라가 아니라 UI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태그로 찾아도 되지만 태그로 찾는 것도 해볼까요? private 카메라가 되겠죠, 그죠? UI 캠이 될 거고, 여기에서 this.ui 캠은 게임 오브젝트의 find with 태그가 되겠죠, 그죠? find 게임 오브젝트 with 태그. UI 카메라 이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get 컴포넌트에서 카메라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고, 자, 제대로 가져왔는지를 한번 찍어보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UI cam 찍어보고요. 컬러도 한번 넣어보고, 자, 이렇게 그냥 찍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UI 캠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this.ui cam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메인 카메라 들어가는 부분에도 this.ui cam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어사인 해도 돼요, 예, 그죠? 어사인 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 그치? 이거 잘못 스펠링 치다가 틀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쳐본 거고, 저는 저렇게 태그로 이렇게 찾는 거 많이 안 쓰는 편이라, 쓰면 이제 태그들도 상수로 만들어 놓고 쓰든가 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위치로 지금 잘 붙은 모습이죠, 그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자, 이제 이런 뭐 에러는 아니고 그냥 로그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에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에러고 얘는 워닝이고 얘는 이제 그냥 로그죠, 그죠? 그래서 로그를 보면은 그냥 뭐 거슬리긴 하지. 오디오 리스너가 두 개 붙어 있다. 하나 띄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이거 중지하고, 메인 카메라 복사해서 UI 카메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메인 카메라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렇게 오디오 리스너가 붙어 있으니까 UI 카메라에 있는 이 오디오 리스너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카메라를 한 대 더 사용해서 하는 방법에서 아까 그 렉트 트랜스폼 위치로 이동을 한 거는 이제 잘 됐어요,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버레이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얘를 주석을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요 UI 캠도 이제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필요가 없고, 메인 캠 하나만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버레이로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밑에 방법은 캔버스의 렌더 모드가 오버레이일 경우,
카메라가 아니고 오버레이일 경우. UI 카메라는 그냥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 놓자고요. 비활성화 시켜 놓고 UI 게임의 렌더 모드를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로 변경을 해주고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요 카메라 이제 한 대, 메인 카메라 한 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또 확인할 게 뭐 있어요? 메인 카메라에서 UI 렌더링 하게끔 레이어 설정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지. 요거지, 그죠? UI 설정, 컬링 마스크 쪽에 해주고, 그리고 딴 거는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코드를 그냥 작성하면 되는데, 얘는 코드가 진짜 짧아요. 얘는 아까 우리가 그 렉스 트랜스폼의 월드 투 스크린 포인트 구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고, 얘가 이제 캠이 아니고 카메라의 요 메인이 되겠죠, 그죠? 메인이 그냥 요거대로 사용하면 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붙이려고 하는 UI 요 헬스바에 요 그냥 스크린 포인트를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얘는 카메라 한 대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지. 요 과정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방법으로 해당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다. 실행을 해보면 어디 갔을까요? 얘 또 위치가 이상한 데가 있네. 얘 또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 이번에는 에너미의 포인트 이동하려고 하는 렉트 트랜스폼 로컬 포지션. 얘 로컬이 아니야. 얘는 포지션이야. 이렇게 해당 위치의 포지션을 스크린 폰트로 변경하겠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해당 위치로 잘 붙죠, 그죠? 그래서 API가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해당 스크린 포인트를 월드 포인트로 바로 집어넣어주면 오버레이일 경우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UI 카메라를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요 작업을 같이 해주면 되고, 이렇게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딘가에 잘 적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API를 잘 찾아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잘 만들어졌고,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실 구조가 지금 썩 마음에 드는 구조는 아니야. 왜냐면은 에너미가 움직일 때 HP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HP바가 에너미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미가 관리하는 대상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일단은 들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그냥 이제 생성하는 부분이었고, 생성하는 부분인데, 에너미를 만들고 HP 바를 만들어서 에너미에다가 넣어주고, 그러면은 해당 에너미에서는 얘를 컨트롤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고 HP바 그러니까 에너미가 움직이면 에너미의 위치를 이벤트로 전달받아 요 게임 메인에서 해줘도 되는데 그러면 게임 메인이 지금 대빵인데 한낱 UI HP 바를 컨트롤 하려고 얘가 움직이는 건 너무 무겁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좀 구조를 좀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석을 처리하고 로고 찍은 것도 버리고 일단은 에너미가 만들어지고 UI 헬스바를 각각 만들어서 이렇게 넣고 있는데 이제 요 에너미가 UI 헬스바를 가지고 있는 거죠. UI 헬스바를 가지고 있게 하고 이건 어사인을 할 수가 없어, 그죠? 왜냐면 처음에 에너지가 있지가 않거든.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퍼블릭 보이드 add attach add 헬스바 이렇게 할까? 그래서 UI 헬스바가 들어오고 자 이게 UI 헬스바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제거가 돼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리무브 하게 되면은 해당 게임 오브젝트 지우고 여기 메모리에서 내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애드 헬스바 하면서 그냥 애드 헬스바에 요 참조만 넘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서 붙였으면 좋겠거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보다는 그냥 게임 오브젝트로 잠깐만 아까 우리 어떻게 했지 여기서 헬스바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스크린 포인트로 바꾸고 메인에 해당 포인트를 넣었으니까 그래 게임 오브젝트로 받자 그냥 헬스바에 GO로 그냥 받아서 여기에서 붙이자고 붙이자. 그러니까 붙이자라는 얘기는 위치를 여기서 맞추자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붙일 수는 없어. 왜냐면 서로 그 공간에 사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붙이자. 그리고 아까 우리 게임 메인에서 이렇게 오버레이일 때 했던 요거 그대로 뜯어와서 자 에너미 쪽에다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요거 이제 작성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거 에너미의 히트 포인트인데 이게 할 필요 없죠, 그죠? 왜냐면 히트 포인트는 내가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것만 이렇게 쏙 바꿔주면 알아서 붙겠네요. 내가 태어나면서, 그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HP바를 무조건 들고 태어나는 애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조건 들고 태어나는 애다 그러면은 이제 이니셜라이저 하면서 무조건 붙여주면 되고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붙일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또 HP바가 또 몬스터마다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모양이,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HP바가 오브젝트로 들어와서 포지션만 맞춰주고 이제 그 모양이 다른 애들의 어떤 특수한 기능이 있다면 UI 헬스바를 상속받아 갖고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죠? 그림만 변경이 된다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쏙 붙을 거고 그러면 이 UI 헬스바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도 되겠다. GO를 안 받고 그냥 GO에서 어차피 트랜스폼만 가져와서 포인트로 넣어줄 거니까 GO를 굳이 여기서 쓸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럼 밖에서 넣어줄 때 GO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헬스바 컴포넌트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GO로 넣어줘도 돼. GO로 넣어주면 이제 또 그 안에서 컴포넌트 UI 헬스바 컴포넌트 찾아서 넣겠지, 그치?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됐고, 이러면 이제 헬스바를 에너미가 직접 붙이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서로 다른 공간에 있고 참조만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러면은 에너미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크리에이트 에너미를 한다는 것은 에너미만 만드는 게 아니라 HB 바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안에서 HB 바를 만드는 프로세스 펑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뽑아내서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뭐 편한 대로. 근데 나는 메서드 하나에서 메서드 하나의 역할을 잘 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면, 이게 요거의 과정 중에 하나라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겠지. private void create enemy with health bar 이렇게 만들겠지. 나는 이제 그러니까 이름에서 헬스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요거를 끄트러다가 이제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바 에너미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바 헬스바가 되고, 여기에서 에너미에 애드 헬스바에 헬스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만들든 돌아가는 건 돌아가, 그죠? 그러니까 자,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누굴 반환해야 돼요? 에너미 반환해야 되니까 컴포넌트 가져온 거 리턴해 주면 되고, 반환 값은 이걸로 만들어 주고, 자,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 딱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에너미 만들 때 이제 이것만 호출하면 될 거고, 나중에 이제 데이터 연동하게 될 때는 여기 이제 이렇게 아이디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전에서 아이디 찾고 찾은 로우, 이제 여기에서 찾은 데이터에서 뭐가 좋아요? 프리팹 이름 가져오고, 이 프리팹 이름을 프리팹 네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 그지? 그리고 몬스터마다 그 HP 바의 프리팹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HP 바의 프리팹의 네임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지?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됐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여기에다가 디스점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호출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에너미 만들어지고 알아서 헬스바 이제 쏙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리고 실행을 그냥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널이래요. 14. 뭐가 널일까? 헬스바가 널일 것 같은데. 애드 헬스바를 안 했나 내가? 애드 헬스바를 했잖아. 14 라인이 널이래. 얘가. 그럼 뭐가 의심될까? 얘가 널이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돼요? 얘를 출력해봐야 되겠지, 그치? 맵에서 출력해봐고, 이게 널이면 이제 어디가 의심될까? 얘가 만약에 널이면 이제 얘가 의심되네, 그치? 그러면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얘가 의심되니까 그 다음엔 또 여기 찍어봐야지. 그다음에
그 다음엔 또 누가 의심될까? 그 다음에 의심될 만한 애가 없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의심되겠지? 제대로 안 만들어졌을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얘가 의심되고 만들어질 때 여기까지 했는데 또 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또 얘가 의심되겠지? 아무도 있을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장치를 로고를 조금 뿌려놓고 이제 확인을 해보자고 뭐가 잘못됐는지. 널이래. 만들어져서 잘 들어왔는데, 그지? 실행을 하고 보면은 자기 잘 들어왔고 잘 들어왔고 잘 들어왔고 에너미 널 레퍼런스 17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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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잘 들어왔단 말이야. 여기도 HB가 근데 여기가 에러라고? 카메라? 카메라? 아니잖아. HB 포인트? HB HB 포인트 있잖아, 그지? 얘도 잘 만들어졌단 말이야. UI HB 바도 있고. 스크린 포인트? 얘 널이 될 수 없죠, 그죠? 이 포지션, 이 렉트 트랜스폼? 렉트 트랜스폼이 있잖아. 얘 제대로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얘가 결국에는 포지션 아닌가? 같은 어차피 포지션이면 트랜스폼의 포지션 요거일 텐데, 그치? 그 문제가 얘인가? 렉트 트랜스폼? HB 바에 렉트 트랜스폼이 없다고? 있잖아. 일단 이렇게 포지션으로 하고 해볼게요. 얘가 문제인지. 아까 로고 찍은 거는 지금 다 정상적으로 나왔으니까 널이 아니란 얘기야. 얘도 아니네. 18라인. 그럼 뭐가 널일까? 여기까지 잘 나왔거든. 그러면 이제 이때 F9번을 누르는 거야. 최후의 보류지. 로고를 찍어도 잘 안되면 F9번 눌러서 뭐 확인해 봐야 돼. 디버그 모드로 가야죠, 그죠? 여기 위에 보면 유니티 연결이 있죠, 그죠? 여기 유니티 연결 누르고 원래 C샵에서는 저 F9번 누르고 디버그 모드 활성화하면 바로 실행되면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유니티랑 연동되어 있으니까 유니티를 열어서 잘 읽어보면은 이네이블 할 거냐? 할 거다.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청된 거에서만 할 거냐? 왼쪽. 모든 프로젝트에서 다 할 거냐? 오른쪽. 일단 지금 현재 요청에 대해서만 할 거다. 이거 넣으면 좀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최후의 보류야. 난 잘 안 쓰는 편이긴 하는데 진짜로 말하다가 저기 이게 뭐가 어리지? 뭐가 비어있지? 이럴 때 로그를 다 찍어봤는데도 잘 안 보일 때
이상하게 안 걸린 것 같다. 여기. 그러면 다시 중지를 하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또 걸어보자고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유니티 연결하고 돌아와서 실행하고. 그러면은 네 있어요. 얘는 좀 그죠? 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디스가 없을 수가 없잖아, 그지? 디스 있고 UI 헬스바 아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왠지 알겠지? 어, 내 걸로 안 넣어줬어요. 오 마이 갓. 네, 이런 그냥 완전 초보적인 실수를 그지? 이렇게 가끔 나도 안 보여.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그지? 당연한 거니까 의심조차 안 해본 거야.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최후의 보류로 디버거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아, 이걸 안 해줬으니까 당연히 너리겠죠, 그죠? 좀 바보 같은데요. 됐고 이제 뭐 잘 돌아가겠죠, 그죠? 중지하고 자 실행해 보면 네, 잘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조를 왜 짰냐면 이제 이 에너미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간단하게 그냥 업데이트에다 할게요. 업데이트에다 살짝 해보면 디스점 트랜스폼에 트랜스레이트 하면서 벡터 3의 레프트죠, 그죠? 레프트 방향으로 뭐 1.5 곱하기 타임 선택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만 위치가 한번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가고 얘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얘 갱신해줘야 되는 위치, 그죠? 그래서 내가 위치가 변할 때마다 결국에는 뭘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을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도 복사되고 여기도 복사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private void update screen update UI health bar position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만 여기로 이렇게 오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되면 이제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몬스터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UI는 이제 캔버스 안에서 그 좌표를 받아가고 변경해서 같이 마치 같이 이동하듯이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마치 얘네 두 개가 하나인 거 마냥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 이제 월드 포지션에 있는 애고 얘는 이제 캔버스에 있는 애죠,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에너미는 월드에 있고 제 헬스바는 이제 UI 캔버스 안에 있죠, 그죠? 좋습니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에 그동안 한 거 정리들 하면 될 것 같습니다.